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만 같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체념하곤 하죠. 하지만 맨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남자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고, 신문에 날 만한 큰 사건이 아니라고, 바로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그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돈과 기회와 사람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인생 수업을 통해 부자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9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작하기 쉬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사를 잇는 습관입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 이 한마디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어쩌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근을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건네준 작은 간식 혹은 내가 놓칠 뻔한 업무를 챙겨준 동료의 배려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퇴근 후에는 나를 반겨주는 가족 혹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내 두 손과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거대한 현대를 일으킨 사람의 시작이 기술도 자본도 아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감사는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감사는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가 두 곳 있었습니다. 한 곳은 솜씨가 아주 뛰어났지만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일, 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오늘도 참 손님 없네. 그는 손님이 신발을 맡겨도 당연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받았죠. 그런데 바로 옆 가게의 수선공은 기술은 그보다 조금 못했지만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님이 낡은 구두를 맡기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덕분에 오늘 우리 가게가 또 하루 살아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저 농담으로 혹은 장사 수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의 감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신발이 조금 덜 닳았더라도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라도 그에게 신발을 맡겼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평만 하던 가게는 점점 손님이 끊겨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늘 감사함을 표하던 가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감사라는 태도, 그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구두 가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신뢰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첫걸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버립니다. 돈도, 기회도, 사람도 모두 똑같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마치 물을 주지 않는 화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뿌리부터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씨앗을 매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는 명확히 증명됩니다.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는 25% 이상 높으며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또한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의 뇌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 동료가 건넨 커피 한 잔에 진심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부모님의 끝없는 걱정과 사랑에 덕분입니다 라고 표현해 본 적은요? 심지어 오늘 하루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살아있어서 고맙다라고 속삭여준 적이 있나요? 만약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웃으며 인사해준 동료, 집에서 나를 기다려준 가족.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전혀 다른 얼굴로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의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사람과 돈과 기회의 흐름이 다시 당신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인생 수업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 좀먹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습관. 바로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습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바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더 이상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회는 그 순간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이 습관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허허벌판 모래사장을 가리키며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자본도 기술도 없는데 무슨 수로 배를 만들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모두가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씩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부터 찾자.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대신 어떻게? 라는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면 신뢰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지.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배우면 되지. 길이 없다고? 그러면 삽을 들고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면 되지.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가르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2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폭풍을 만났죠. 한 사람은 거대한 파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돛이 너무 약해. 바람이 너무 세잖아. 이건 너무 위험해. 그는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안전했지만 다시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원은 같은 폭풍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아. 돛을 단단히 묶자.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자. 항로를 조금만 틀어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자. 그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2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배의 크기, 장비의 차이, 아니면 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한 사람은 이유를 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인생은 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을 던져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서, 어려운 시험 앞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당신은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심리학에서도 이 습관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나 도전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즉 변명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불안감을 줄이려 합니다. 그것이 뇌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장과 도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보다 시도한 사람에게 먼저 온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100% 확신이 드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 그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배를 만들 장소부터 찾아보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오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하며 움직였습니다. 시작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 현대중공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당신의 머릿릿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상황이 나쁘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방법을 찾지 않았을 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걸 그냥 해보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만약 당신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 반을 차지할 최고의 날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변명을 내려놓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움직이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당신이 원하는 목표까지 이끌어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살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세 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그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 하면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변명하는 순간은 마음이 편해질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킨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가장 큰 자산, 바로 신뢰를 내 손으로 갉아먹는 칼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지켜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나도 실수를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 뒤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변명부터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신뢰를 얻었고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과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고 관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품절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수십 건의 주문이 취소되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송업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가 미리 재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순간 고객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구나.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못 받은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탓으로 돌리는 그 태도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쇼핑몰은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또 다른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수를 확인한 즉시 모든 고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은 환불 처리와 함께
저희의 죄송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해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정직한 태도는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오히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여 괜찮다, 다음에는 잘 확인해달라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고객들은 오히려 더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얻는다.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훨씬 높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결국 생산성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리더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직원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일으키면서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하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명하지 마라.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변명하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이 꼬이거나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실수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무의식 중에 소중한 신뢰를 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설득의 언어이며 당신이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인정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작은 실수일수록 더 빨리, 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명 대신 솔직한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잘못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새로운 자본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실수했다면 바로 인정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 길의 끝에서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음 기회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나쁜 습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망치고 귀한 정보를 놓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이 한창 이야기하는 도중에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겉으로는 듣고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당신의 영혼은 그곳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경청은 돈보다 값지다.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모든 기회를 놓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존중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젊은 직원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상사가 중간에 말을 뚝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순간 회의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직원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빛나던 총기와 열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상사 앞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아이디어는 경쟁 회사에 의해 실행되었고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을 끊었던 그 상사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셈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주영 회장과 함께 일했던 어떤 리더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직원이 말을 마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눈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말이 끝난 뒤에도 약 3초간 침묵을 지킨 뒤에야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침묵, 그 침묵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결국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협력적인 관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과 마음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영어가 서툴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중요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았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말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외국인들도 그의 그런 진심 어린 경청의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주영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신뢰했고 결국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계약을 그와 맺어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판단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귀한 정보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장담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해답은 종종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안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놓치면 평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듣는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딱 3초간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3초가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서 신뢰가 태어나고 그 신뢰에서 돈과 기회가 흘러 들어옵니다. 경청은 비용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지만 많이 듣는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귀를 여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돈과 기회는 귀를 활짝 열어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 습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며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기회를 밀어내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5번째는 돈만 좇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원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에게 칼이 요리를 위한 도구이듯이 돈도 사람을 살리고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 그 자체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칼을 모으는 것 자체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그 칼로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만 좇는 젊은 사업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거래를 이익이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신뢰나 가치를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주 유능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그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조차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대로 정주영 회장은 항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신뢰가 있으면 돈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더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닫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정주영에게 몰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등쳐먹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그 강력한 신뢰. 그 신뢰가 결국 현대를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기업으로 만든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위험한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바로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만 쫓는 사람은 결국 돈에게 잡아먹히고 돈도 사람도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람을 살리고 가치를 만드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제 6번째 습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상사는 진짜 나를 너무 몰라줘. 경기가 너무 나빠서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불평이라는 독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평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밀어낸다. 그가 현장에서 늘 보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갑자기 철강 공급이 끊기고 자금이 막히고 인력이 모자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원망이 가득했죠. 그때 정주영은 화를 내거나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회장님, 창고에 남아있는 다른 자재들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작은 제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그 작은 아이디어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뇌를 마비시킵니다. 안 된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순간 뇌는 더 이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불평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지만 열린 질문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당신 주변의 분위기와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전염되어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면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 말을 삼키고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만 좇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 이 두 가지는 사람과 돈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 독을 빼내십시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먼저 세우고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보다 해결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막혔던 돈의 흐름이 다시 당신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신뢰의 열매이고 기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불평을 멈추고 돈을 올바른 이유를 위해 사용할 때 당신 인생의 판이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아주 교만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왕년의 나를 하나쯤 품고 살아가죠. 내가 예전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지. 그 시절엔 내가 정말 최고였어. 이런 성공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때 발생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에 취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이 방법으로 충분했어. 그러니 지금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거대한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변하는 시장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게는, 그들의 회사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조용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을 새웠고 낯선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으며 심지어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에게도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접공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용접해야 하는 건가? 그는 회계사에게도 배웠고 젊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밤새워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은 현장의 기술자를 존중해야 하고 기술자는 경영자의 안목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서로 배우는 과정이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배워보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아. 이 나이에 더 배울 필요 없어. 바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장의 멈춤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우리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필름 카메라 회사였던 코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면서 동네를 주름잡던 전통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기업과 사람은 그렇게 단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성장이 멈추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늘 질문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다른 업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작은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현대를 평범한 건설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이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을 한 권 집어들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만져보십시오.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고 그 길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를 존중하되 절대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일 뿐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제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새로운 문장을 읽고 단 하나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 작은 배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고 막혔던 기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배움으로 당신의 내일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해주고 싶은 2가지 습관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만 고쳐도 인생은 분명 달라지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2가지 습관 때문에 스스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뻥 차버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8번째 습관, 바로 행동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다음 달부터 진짜 시작해야지. 준비가 좀 더 완벽해지면 하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그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길은 열린다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가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 돈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시작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 허허벌판 모래사장을 사들였습니다. 먼저 철근을 들여놓았습니다. 움직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그 무모해 보이는 실행력을 보고 정부가 그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는 그 순간 그 기회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루는 행동은 사실 뇌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정교한 방어 기제라고 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책상 정리를 해야 한다면 내일 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5분만 하십시오. 연락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미루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고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엑셀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가능성을 질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 요인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남 탓, 정부 탓,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되겠어? 라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파동에 전염되고 맙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심지어 면역력이 약해져 건강까지 나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실행력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솟아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주변 환경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감사를 잊는 습관. 둘째,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습관.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 넷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다섯째, 사람보다 돈만 좇는 습관. 여섯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 일곱째,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습관. 여덟째, 행동을 미루는 습관. 그리고 아홉째,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습관. 이 9가지 습관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당신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모조리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바로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을 부르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늘 9가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렸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습관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 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언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는 아주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